기사에 나온 적이 없어요. 자금들이 다 쏠렸다가 이쪽은 또 완전히 박살이 나고 이중 관계가 이미 결론이 났다. 그 부분도 제가 오늘 질문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그 동해 네. 시추 작업, 시추 계획 승인 이슈에 대해서는 그러면 네. 한 올해 말에 시추가 시작이 돼서 내년 정도에는 어떻게 될지 이게 진짜 경제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럼 그때 이후에는 혹시 생각을 바꾸실 수도 네. 있는 그럼요. 분야인가요? 네. 진짜요? 진짜 그게 맞고 경제성이 있어서 네. 진짜 우리가 뭐 가스, 석유를 직접 뭐 그렇게 이제 산유국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네. 뭐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 있는 뭐 업종이라든지 뭐 그런 산업들을 많이 또 스터디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런 것도 산업별로 스터디 하셔가지고 기가 막히게 또 그 밸류체인 중에서 정말 돈을 잘 벌 수 있는 아이템을 네. 잘 발굴해 주시기 때문에 네. 예, 대신 연구하셔서 분석 많이 내놓으시라고 근데 제가 지난 방송 때도 네.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이번 네. 주에 이제 그 BGF 에코 머티리얼즈라는 회사를 보고서를 썼거든요. 네.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상장사예요? 네. 네. 그 BGF가 이제 CU 편의점으로 잘 알려져 있는 회사인데 이제 그 회사에 뭐 아들이 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남이신 분이 그 CU 편의점 리테일 사업부를 이제 받으시게 되는 것 같고 차남이 이제 BGF 에코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그런 신사업 분야를 담당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회사에 주목을 하게 된 거는 이 회사가 그 지금 뭐 석유 얘기가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사우디의 아람코라든지 뭐 미국의 이제 그런 큰 정유 회사들이 석유 가격이 계속적으로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석유를 이용한 그 석유 화학 인프라의 증설로 많이 뛰어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플라스틱 원재료의 그런 가격 하락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최근에 쓰이는 부분이 전기차가 일반 차량보다 내연차보다 한 400kg 정도가 무겁거든요. 배터리 때문에. 그러니까 차량 경량화에 대한 이슈들이 많아서 이 고기능성 폴리머라고 해가지고 이 플라스틱을 금속을 대체하는 쪽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활용이 많이 되는데 이 BGF 에코라든지 아니면 코오롱 ENP 그리고 HDC, 현대 EP 이런 회사들이 지금 플라스틱 원재료를 사다가 이런 고기능성 폴리머로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네. 이런 사업들을 영위를 하는데 원재료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수요들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원재료에다가 뭐 탄소 섬유라든지 뭐 어떤 이제 혼합 물질들을 섞어가지고 그 고기능성 폴리머 플라스틱을 만드는 건데 이게 이익률이 이제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구간에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 이미 실적이 좋아졌고 예. 1분기에도 실적이 좋아요. 그 세 개 회사들이 전부 다. 네. 네. 이거 기사에 나온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이도 네. 관심이 없으신 거죠. 보면은 근데 그쵸. 저희들은 이제 그런 거를 그 연구하고 네. 이런 회사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으니 주목해 보세요라는 역할들을 이제 시장에다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아무리 좋다고 떠들어도 보면은 어제도 뭐 월요일날 보고서 내고 주가가 한 6% 정도 오르긴 했는데 좀 잠잠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왜 이렇게 싸지? 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이런 쪽의 공부를 너무 좀 게을리 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이미 다 올라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종목들을 자주 매매를 하시다 보니까 성공도 많이 떨어지시고 기다리지도 못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잘 준비를 하셔서 좋은 종목을 사신 후에 좀 오랜 기간 가지고 가시는 게
성공 확률을 높이는 그런 투자 매매 기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와, 그러니까 파도요. 예, 투자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는 분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리포트 내시는 것도 그렇고 저희 방송에서도 네. 지난 방송 때 1년간 그 아름아름 스몰캡 리서치 아름 리포트를 네.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는데 1년간 별 반응이 없다가 네. 끝날 때쯤에 이제 반응이 막 나오기 그랬어요. 시작하더라고요. 네. 많이들 보시고 네. 그랬는데 회원 수는 한 어느 정도 네. 되세요 혹시? 저희 회사 회원이요. 네. 제가 이제 미국에 가기 전에 벌써 거의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동민 리서치가 좀 붐이 일어가지고 저희가 그때 당시 고객이 2,70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월에 3만 원씩 저희가 지금 구독료를 받고 있는데 그때랑 동일한 가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월에 3만 원씩 그 구독료를 내고 저희 보고서를 보시는 회원분들이 2,700명 정도 계셨죠. 그런데 이제 제가 미국에 가면서 네. 저도 이제 가서 살아남기가 바쁘잖아요. 네네네. 미국에 완전 정글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래서 회사를 좀 맡겨두고 갔었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뭐 맛집으로 비유를 하자면 이 집이 진짜 맛있다고 소문이 났는데 주방장이 갑자기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귀신같이 사람들은 그걸 네, 압니다. 그래서 네. 이제 좀 가입자 수가 많이 떨어졌고 지금은 한 800명 정도 수준에 있거든요. 많이 떨어졌네요. 네,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렇다고 뭐 네. 아니 안 계실 때도 그랬지만 네. 지금 다시 돌아오시고 나서도 네. 보면은 리포트는 똑같으세요. 네, 제가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도 네. 뭐 어느 그 순간서부터는 인사이트 네, 다 들어 있습니다. 네, 네. 이제는 이제 제가 직접 보고서도 쓰고 하니까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이제 제가 직접 컨트롤 하려고 하고 주방장이 돌아왔다는 거를 좀 많이 좀 홍보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스산 그래서- 최성환 대표님과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스몰캡을 고를 때 기준과 원칙이 뭔지, 시대별로 변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원칙은 똑같아요? 아니면 변해요?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보면은 싼 종목들을 잘 찾아서 네. 그 시기에 맞는 어떤 모멘텀을 가진 회사들을 발굴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플라스틱 관련된 회사를 저희가 보고서를 쓰게 된 것도 일단은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려고 뭐 유망 업종을 이렇게 고르는 작업 중에 하나가 매 분기마다 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면 그 전체 상장사의 실적 데이터들을 이제 뽑아서 매출이 증가하는 회사들 그리고 뭐 적자가 나도 되는데 네. 이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들 뭐 이런 어떤 스크리닝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이제 쭉 찾아서 뭐 한 20개 정도를 이제 필터링을 해요. 그래서 그 회사들 가운데에서 지금 시기에 모멘텀하고 좀 잘 맞을 만한 회사들을 찾아서 보고서를 쓰는 편인데 네. 이제 플라스틱 업종들이 다들 실적도 좋고 매출도 좋은데 뭐 PER 수준이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서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쓰게 된 거고 그 지난주에는 이제 저희가 뭐 K푸드 관련된 회사를 썼는데 네.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삼양식품하고 여러 이제 회사들이 많이 뭐 해외에서 K푸드 열풍이 분다고 하면서 좋아진다, 실적도 좋고 숫자도 많이 잘 나온다라는 뭐 그런 발표들을 보고서 이제 저희가 K푸드 가운데에서 좀 중소형주들을 찾아가지고 보고서를 썼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뭐 좀 실적이 잘 나오지만 네. 사람들한테 잘 안 알려져 있는 종목들 가운데에서 이제 그 시기에 모멘텀이 맞는 그런 회사들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게임주를 하나 보고서를 쓰려고 하는데 네. 이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중국 쪽에 이제 여태까지는 뭐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이다 보니까 중국하고의 그런 관계들이 조금 원활하지 않고 좀 껄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정상회담 이후에는 한중 조금은- FTA 업그레이드 됐죠. 9년 만에. 네. 그래서 그런 논의들이 있고 뭐 어떻게 보면은 게임 시장이 되게 그 판호가 열리냐 마냐에 따라서
그런 모멘텀을 좀 많이 잘 받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네. 지금 이미 화장품은 많이 올라와 있고 게임주는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예. 어떻게 보면 게임주에 대한 그런 관심들도 많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 6월 중에 또 좀 게임주 대여가 하나 이제 상장을 하거든요. 시프터. 예, 시프트업 상장을 하는데 네. 그 회사의 그 니케라는 그 게임이 중국 시장에서 상당한 인기를 오. 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네. 뭐 대중국 비즈니스를 하는 게임주들이 뭐 한번 모멘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드래곤 준비를 하고 플라이 있어요.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뭐 웹잼, 뭐 엔게임, 맞나요? 네, 뭐 저는 드래곤 플라이는 잘 아직 스터디가 안 저도 돼 갑자기 있어서요. 일단 네, 저 떠올라가지고. 네, 뭐 액토즈 소프트나 네. 위메이드 뭐 이런 회사들이 아직도 중국 시장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위메이드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좀 한번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몰캡이 고르는 기준과 원칙은 결국에 싸게 네. 소외되어 있을 때 들어가서 시장에 관심을 한 몸에 받을 때 나오는 네. 이런 전략이 변하지 않는 기준이고 또 변하는 게 있다면 그건 실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네, 실적을 통해서 그 해의 어떤 트렌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셨는데요. 그러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유망 테마가 뭐가 있을지 네. 이 얘기 먼저 해볼게요. 올해 유망 테마는 뭐가 있을까요? 올해 상반기에 이미 답이 나왔나요? 아니면 하반기에 새로운 답이 있을까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지는 그 주식시장의 큰 줄기는 아무래도 AI인 것 같거든요. 네. AI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파생되는 산업들이 많이 나왔었던 거고, 우리가 이제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서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전력 관련된 그런 인프라라든지, 뭐 데이터 센터에 뭐 발열이 많다 그래서 액침 냉각 같은 부분들도 우리가 세세하게 또 좀 알아보게 됐었고, 신재생 에너지. 네, 뭐 신재생 에너지도 그런 뭐 계열로 볼 수가 있고, 또 최근에는 네. 공조회사, 공조 시스템 뭐 이런 것들까지 부각이 되고 있는 거를 봤었을 때 네. 상당히 이 파생되는 그런 뭐 산업군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를 빼놓고서는 올해는 좀 뭐 다른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 그럼 이 중에서 네. 제일 관심 있게 보시는 세부 네.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세부 섹터라고 하는 게 지금 봐야 되나요? 투자자분들은? 이미 뭐 많이들 주가가 올라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뭐 이미 오늘도 보면은 재룡전기 이런 게 뭐 한 7% 8% 빠지고 이러더라고요. 원전도 많이 빠졌어요. 네, 원전도 오늘 많이 빠졌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한번 그 실적으로 보여주게 되면 네. 사람들의 투자자분들의 기대치가 더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호황이어서 좋았었던 건데 2분기는 이거 이상으로 안 나오면 지금 주가가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구간에 많이들 와 있거든요. 그럼 좀 부담이 네. 덜한 쪽은 원전이나 신재생 쪽 아닐까요? 그러니까 원전이나 신재생들도 좋기는 하겠지만 그런 쪽은 아무래도 이제 테마주로 움직이는 그런 자금의 수급들이 많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원전을 많이 살리겠다고 해가지고 정책 발표도 되게 많았었고, 뭐 체코 원전이라든지 뭐 슬로바키아인가요? 뭐 그쪽에 이제 원전들이 신규로 뭐 수주전이 나온다. 그리고 뭐 7월 달에는 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한다고 체코에서 뭐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네. 원전에 그런 자금들이 다 쏠렸다가 갑자기 뭐 산유국 된다고 하니까 그런 자금들이 이제 다 석유 관련된 그쪽 테마로 옮겨지게 되면서 이쪽은 또 완전히 박살이 나고 네. 여기가 이제 또 좋아지고 그런 자금의 흐름들이 아주 뭐 확연하게 보이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그런 거 잘하시는 단타 하시는 분들한테 맡겨놓고 그리고 그런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뭐 관련된 분들의 어떤 뭐 영상이나 자료 같은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진짜로 투자자들을 위해서 뭐 투자 자료를 작성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쪽은 그런 어떤 뭐 쏠림 현상 같은 것에서 조금은 좀 뭐 자유로운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종목이라든지 섹터가 처음에는 좀 생소하고 남들도 잘 모르는 그런 섹터일 수도 있지만 네. 나중에는 실적도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섹터로 변하기 때문에 그 시기만 좀 잘 기다리시면 저는 그게 진짜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초에도 네. AI 뭐 삼선 이런 식으로 네. 해서 AI 관련해서 네. 올해 볼만한 종목을 또 묶어서 네. 보여주시기도 하셨으니까 네. 한번 사이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유망테마 AI 말고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뭐 미국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미중 간의 갈등이 되게 심각해지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물가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렸잖아요. 엄청나게 올렸잖아요. 근데 물가를 가장 이제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중국 제품에 부과했었던 관세 같은 거를 많이 낮춰서 중국산 제품들을 많이 받아들였으면 일정 부분 물가가 내려가는 그런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도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바이든 정부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중국에 대한 정책들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더 강해졌어요. 네, 심지어는 더 강해지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서는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쉽고 편한 그런 정책이 있는데도 이런 정책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걸 보면 중국하고의 갈등은 쉽게 풀릴 일이 아니고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MBA를 하면서 차이나 이코노미라는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 수업이 원래는 미국 MBA를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되게 인기가 많은 그런 클래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네.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면 미중 관계가 이미 네. 결론이 났다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걸까요? 조금 그런 식의 판단까지도 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하고 드라마틱하게 다시 뭔가를 뭐 화해 모드로 가고 이러는 부분들은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종착지는 중국이 뭐 대만을 아마 흡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뭐 시진핑 정권 안에 있을 것으로 거의 이제 바라보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용인할 수가 없고 되게 앞으로는 조금 더 이런 적대 관계가 좀 심해지는 그런 구간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되게 전 세계 제조업을 이제 뭐 다 아우르는 그런 나라였다 보니까 대륙의 실수라고 해서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 품질 좋은 제품들을 샤오미에서 엄청나게 만들어내잖아요. 뭐 저희 이제 직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 전에 뭐 로봇 청소기 고장 나가지고 하나 사려고 했더니 샤오미는 진짜 이거는 가격이 다르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중국에서 만드는 그 고사양 제품들도 품질이 좋고 그 로보락인가요? 그 로봇 청소기 이름이 있는데 네. 그 제품도 하나에 중국 거요? 120만 원 정도 하는데 팅크웨어에서 아. 수입하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국내 점유율 1등인데 로봇 청소기는 중국이 네. 좋다고. 네, 그게 이제 네. 고사양 제품들도 중국 제품이고 이제 보급형 제품들까지 중국 제품인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예전하고 다른 느낌이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고품질의 제품들은 뭐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 생산을 하고 저가 제품들은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뭐 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는 맞아요. 거의 뭐 고가 제품들까지 중국에서 다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세그먼트가 이제 로봇 청소기 쪽인 거죠, 일단은. 그러니까 뭐 청소기뿐만 아니라 네. 이제 저는 로봇 시장 자체를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혹시나 해가지고 질문 드렸는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네.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뭐 일들을 사람보다는 이제 뭐 로봇이 대체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보다도 중국의 로봇이 네. 더 시장을 네. 석권할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네. 원래는 이런 그 제조업을 가장 싸고 품질 좋게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뭐 최대의 소비 국가인 미국에서 중국산 제품들에 관세를 많이 매기고 너네 제품을 안 사주겠다. 그리고 로봇 같은 첨단 산업, 뭐 반도체라든지 뭐 통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지금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운데에서 그러면은 중국에서 원래 제일 잘 만드는데 그 다음에는 누가 잘 만들겠냐 보면은 한국 아니면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이 그런 중국이 할 수 있었던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시기가 저는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 부분들에서 이제 원래는 중국에서 가져가야 됐었을 그 OEM, ODM 물량들을 한국 기업들이 이제 가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제 AI가 고도화되게 되면서 로봇의 이런 지능 같은 것들은 엄청나게 좋아질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이제 서비스 로봇들을 분명히 뭐 생산해 줘야 되는 그런 기지가 있어야 될 텐데 네. 그런 게 아마도 우리나라, 일본 그런 회사 이런 나라들이 그런 나라의 이제 회사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역시도 OEM, ODM 시장이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당연하죠. 지금 뭐 오픈 AI도 자체적으로 로봇 팀을 지금 꾸렸고요. 그리고 뭐 구글이라든지 뭐 테슬라 뭐 이런 회사들도 전부 다 이제 로봇 사업을 할 텐데 분석하신 기업이 네. 딱 하나 있는 거 네. 그건가요? 저희가 뭐 인탑스라든지 에브리봇 이런 회사들은 많이 네. 뭐 그런 뭐 지금은 서빙 로봇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뭐 분명히 이제 그런 대량 생산 물량들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상당히 이제 생산량 증대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환경이 올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미중 갈등의 수혜 업종으로 네. 뭐 반도체부터 바이오, 조선 등등 있었는데 이게 더 확산되는 움직임이 앞으로 네. 더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전망을 해주셨네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되면서 뭐 총선 결과 이후에 의구심이 있긴 했지만 잘 진행될 거다. 근데 좀 더 정책이 강제성이 있거나 확실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은 계속 되는데요. 국내 증시가 만년 저평가 상태인데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해소할 수 있는 어떤 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실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근데 저는 뭐 이번 정권만큼